하는 모낭의 줄기세포가 있고, 그리고 더미스 안에 존재하는 신경이라든가 근육으로 분해할 수 있는 그런 플라스포톤이나 스템셀 세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고요. 저희는 각각 세 종류의 줄기세포에 대해서 어느 나라들한테 데이터를 확보해 나왔지만 오늘은 주로 표피 줄기세포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드렸던 첫 번째 슬라이드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그렇다면 줄기세포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 났는데요. 특별히 줄기세포가 존재하는 위치를 저희는 스템셀 위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템셀 위치의 해부학적인 위치가 알려진 장기들이 여기서 손에 대는 피부라든가 모낭, 그 다음에 위장관의 크리트, 그 다음에 뉴런 스템셀, 그리고 헤라토포에틱 줄기세포가 존재하는 골수, 이런 바로 장기들이 스템셀 위치가 알려져 있는 부위인데요. 스템셀 위치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어떤 외부에서는 기계적인 혹은 화학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게는 스템셀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경우에는 피부는 여러 층으로 형성되는 그런 스트래티파이드 스퀘모스 에피텔리움인데요. 맨 밑에 여기 기저막하고 여기 붙어있는 진피의 바로 위쪽에 있는 이 기저층이 바로 스템셀 위치에 해당하는 부위가 되겠고요. 모낭의 경우에는 모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피부의 어떤 연속 손상이 있는 부속지죠. 그래서 이 ORS 셀 중에서 일부가 아렉토플라이라고 하는 그런 머슬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돌기처럼 볼록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벌지라고 부르고 이 부분에 바로 줄기세포가 존재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위장관 크립트의 경우에는 이 크립트의 맨 아래쪽 스몰 테스트 소장의 경우에는 8회 있는 바로 그 위쪽 셀 포지션 4라고 하는 이 부위에 바로 줄기세포가 존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브레인의 경우에는 바로 SVJ 존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스템셀이 특별히 존재하고 있고요. 골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면세포라든가 메젠카이럴 스템셀, 그 외에 최근에 알려져 있는 MMPC라고 하는 그런 줄기세포가 존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부를 구성하는 줄기세포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낭을 구성하는 아까 언급했던 벌주에 있는 줄기세포가 사실은 양쪽 방향으로 다 이동을 해서 털도 만들고 그 다음에 피부도 만들고 그리고 피지선이라고 하는 그런 세바시어스 글란드까지 재생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2001년도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피부를 구성하는 줄기세포 혹은 모낭을 구성하는 줄기세포로부터 저희가 완전한 피부를 구성해내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피부의 어떤 모식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저막에 바로 붙어있는 이 기저층에 약 4 내지 10% 정도 존재하는 이 줄기세포가 사실은 분열하면서 원래는 이 기저막에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인테그린 같은 것을 잃어버려서 이런 기저막에 대한 결합력을 잃게 됩니다. 잃어버리면서 점차 위층으로 이동을 해가서 궁극적으로는 스트레이팅 콜리움이라고 하는 때를 구성하게 되죠. 그리고 약 14일을 주기로 해서 이때는 결국 피부로부터 타격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라고 하는 것은 이 기저막에 붙어있는 이 기저층의 줄기세포로부터 때를 형성해서 결국 피부로부터 이탈되는 이런 주기적인 사이클을 갖다 계속 반복하고도 우리가 피부세포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일정한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줄기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거는 위쪽에 있는 사진은 바로 두피라고 하는 스캠프라고 하는 그 부위의 피부의 조직 사진이고요. 이거는 털이 없는 부위인 바로 포피라고 하는 그 부위의 피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털이 없는 이런 피부를 글라브러스 스킨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요철 같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털이 있는 피부의 경우에는 그런 리드리치 구조가 없고 대신에 리드리치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깝게 털이 형성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털이 있는 피부로부터 에피더말스를 분리해서 배양을 한 결과 혹은 이렇게 털이 없는 부위의 피부세포를 분리해서 배양해서 컬러리 포밍 에피션시를 통해서 줄기세포의 빈도를 비교해보면 이 두 종류의 세포에 약 100배 내지 1000배의 차이가 있는 걸 알 수가
수가 있습니다. 이 종류의 세포는 줄기세포가 사실은 피부의 일부에 존재하는 데 비해서 털이 있는 피부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진짜 그 스템셀을 아마도 모낭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피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렇다면 피부의 스템셀 니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로 기저막에 의한 어떤 그런 세포가 달달하게 결합하고 있는 이와 같은 환경인데요. 피부는 그뿐만 아니라 또 바깥쪽에 때라고 하는 그런 스테이트 콜륨을 형성하고 있어서 그런 달달한 방수막을 뚫고 우리가 세포를 분리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약 0.01% 내지 0.05%의 트립신과 EDTA를 처리해서 화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세포를 유리시키는 것인데 이 방법만으로 특히나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는 줄기세포를 충분히 분리해낼 수 있는가에 저희는 의구심을 갖고요. 물리적인 교반을 여기에 같이 줌으로써 트립신 EDTA에 의해서 느슨하게 기저막으로부터 결합력이 느슨해진 세포를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한꺼번에 떼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세포를 분리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지금부터 저희는 NRL 메소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피부에 존재하는 어떤 스템셀을 바이오케미컬 마커들이 또 알려진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타카틴 윈시그나라고 하기는 TCF3라든가 LF1 혹은 탈로모레이스 그리고 인테그린 종류 사이토케라틴 혹은 P63 이런 게 알려져 있는 어떤 줄기세포의 바이오케미컬한 마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했던 그런 NRL 방법에 의해서 세포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법인 하워드 그리는 방법에 물리적인 힘만을 추가해서 쓰일 때도 실제로 분리된 세포의 어떤 그 일들을 비교해보면은 약 6배 이상 향상된 걸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 보면은 표피와 진피를 일단 분리한 다음에 이렇게 분리되는 표피에 다시 트립신 EDTA를 약하게 처리해서 분리하는 투스텝 메소드라고 하는 방법하고 비교했을 때는 약 2배 내지 5배 정도 셀 일드가 좀 높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포를 분리하는 전과 후의 조직 염색 사진인데요. 이게 바로 성인의 피부 조직이고요. 이걸 저희 방법으로 세포를 분리하고 나서는 이 표피층이 완전하게 다 유리된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에 비해서 기존의 어떤 하워드 그린의 방법이나 투스텝 메소드에서 분리하고 남은 잔류 조직을 조직 염색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수의 표피세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적인 면에서만 이런 세포 일드가 증가했는가 그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즉 줄기세포가 분리된 세포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를 저희는 콜로니 포밍 에피소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방법은 인비트로에서 줄기세포의 존재를 확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방법은 배양 접시에 세포를 상당히 낮은 밀도로 깔고 그 한 개 한 개의 세포부터 콜로니가 형성하도록 그렇게 배양 조건을 제공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6웰에 약 1000개 정도의 세포를 깔고 2주일 동안 배양한 후에 형성되어 있는 콜로니를 이렇게 염색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성되어 있는 콜로니의 수와 그 다음에 크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NRL 메소드에 의해서 분리된 세포의 스템셀이 상당히 더 많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셀 일드와 컬러니 포밍 에피소시를 두 가지를 멀티플라이해서 결국 단위 면적 단위 피부 조직으로부터 콜로니를 형성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얼마나 분리해낼 수 있는가를 또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콜로니의 크기를 가지고 좀 구분을 한 건데요.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피부에서는 약 5번의 세포 분해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개의 줄기세포가 형성할 수 있는 콜로니의 크기를 약 32개의 세포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요. 이런 콜로니의 크기가 큰 경우에 그런 클론을 또 특별히 홀로클론이라고 부르고 작을 때 이걸 파라클론이라고 해서 이 경우에 똑같은 줄기세포라도 그런 줄기세포의 어떤 성질을 더욱 많이 가지고 있는 세포를 특별히 구분해 보았을 때 이와 같이 큰 콜로니를 형성하는 능력 그게 약 한 10배 정도
이런 콜론이 형성하는 세포를 유리시킬 수 있는 비율이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10배 내지 혹은 그 이상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리해낸 세포를 이번에는 또 인비트로에서는 동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케라티노사이트이 일반적인 마크로 쓰이는 판사이토키라티노로 면을 평광 염색을 한 결과인데요. 위에 것은 데이피스테인 결과고 밑에는 똑같은 그 위치에서 평광 염색 결과인데 거의 100% 케라티노사이트는 분리되어서 성공적으로 배양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저세포에 하는 표시자로 쓰이는 인테그린 알파2로 또한 면의 평광 염색을 했을 때 100% 정도가 인테그린 알파2를 발현한 걸로 보아서 기저세포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프라이머리 컬처한 세포를 인비트로에서 충분히 확정하기 위해서는 분화해서 노화하고 그리고 그래서 잃어버리는 세포의 비율이 낮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볼루크린이라고 하는 마커를 이용해서 분화한 세포의 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NR 메소드에 의한 방법에서는 기존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의 더몰란신 방법을 위해서 분화한 세포가 더 낫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플로사이토메트리 결과인데요. 앞에 나와 있던 줄기세포 마커 중에 하나인 바로 베타와 인테그린 반응을 비교해봤는데 NR 메소드로 분리된 세포가 비교적 오른쪽으로 시프트되어 있는 걸 보았을 때 그 베타와 인테그린을 많이 발현하는 줄기세포의 비율이 약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분리되어 있는 줄기세포가 과연 피부를 성공적으로 피부를 재생해낼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분화능력에 대한 확인을 인비트로에서 랩트컨처럼 확인해 봤고요. 인비보 시험에서는 누드마우스 20실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랩트컬처의 간단한 모식도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더미스를 구성하는 주된 레이텍스 성분인 타이반 콜라겐에 더미스를 구성하는 이런 파이브로블라스트나 엔도텔리아셀을 섞어서 인공진피를 만들고요. 이 위에 기저막을 인위적으로 저희가 코팅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표피세포를 접종을 한 다음에 썬버스트 컬처하고 그리고 한 3일 혹은 7일 후에 이 부분을 드라이하게 말려줌으로써 이 기저층이나 세포들이 여러 층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분화해주는 그런 조건을 제공해주는 그런 배양 방법입니다. 이건 간단한 이제 한 방법을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형성되어 있는 피부를 저희가 단면을 조직 염색을 해보면 앞에 나와 있던 그런 피부처럼요 여러 층을 구성하는 완전한 표피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비트로에서뿐만 아니라 인비브에서 피부를 형성하는 걸 저희가 센스라고 하는 방법을 확인했는데요. 이 방법은 스캐폴드도 메이트릭스 없이 셀 믹스처만 가지고 이 셀들이 스스로 소팅이 돼서 어떤 피부라고 하는 이 조직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방법은요, 누드마우스 등의 풀스트레스 운동을 낸 다음에 이 부분에 이러한 우리가 세포를 넣어서 배양할 수 있는 챔버를 이 안에다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챔버는 아래쪽은 열려 있어서 호스트셀을 이동해 올 수 있고 대신에 이 옆에 있는 세포들이 즉 표피를 구성하는 마우스셀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혀있는 그런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배양한 더말 파이브로블라스트와 그리고 케라티노사이트를 혼합해서 이 안에 넣어주었을 때 넣어주고 이것은 7일 후의 결과인데요. 운동 마진의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인간의 표피세포로 구성되는 그런 피부의 표피층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인간의 진피층을 구성하는 바이메틴 포지티브한 그런 셀이 이제 완전하게 재생되는 이러한 인체 피부를 누드마우스에 들려서 우리가 완전하게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저막을 또 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저막의 주된 성분이 하이퍼콜라겐과 라미닌 5에 대한 면역 염색으로 또한 기저막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러면은 피부를 분리해서 완전하게 인비트로에서 피부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하면은 셀 소스를 과연 어떤 부위를 선택해야 하는가 하기 위해서 피부 여러 부위, 두피라든가 혹은
브레스트 부분 혹은 복부, 포피라든가 여러 부위에 대해서 각각 이제 면적다 분리할 수 있는 어떤 세포 일이라든가 피부 형성을 그런 걸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표피세포를 1차 배양할 때 확정력이 어떤지 또 확인하기 위해서 population doubling time으로 확인해봤습니다. population doubling time이라고 하는 건 세포를 100개 심어주었을 때 그 200개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셀을 처음에 깔아줬을 때는 비교적 상당히 변이 폭이 크고 느린 데 비해서 한 개대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프라이머리 소스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세포수가 2배로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익스텐션 레이트를 갖는 케라티노사이트를 가지고 피부 면적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가를 대략 이렇게 타임 스케줄에 비례해가지고 나타낸 건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셀만 가지고는 센스의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인테그라 같은 그런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케라티노사이트 시트만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서 확정할 수 있는 확정이나 상당히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얘기한 센스와 아니면 이 비크를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 CA의 경우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표피와 진피세포뿐만 아니라 완전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멜라노사이트라든가 엔도텔리어셀까지 저희는 분리해서 좀 확장하는 그런 방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멜라노사이트의 경우에는 멜라노사이트의 특이적인 표지자에 대한 안티바디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비드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배양한 세포를 도파 스테이닝이라는 방법으로 과연 멜라닌 형성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공 피부를 만들 때 과연 케라티노사이트에 대해서 멜라노사이트를 어느 정도 접종비를 넣어줬을 때 완전한 사람 피부를, 그러니까 색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멜라노사이트에 대한 연일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어덜트와 뉴본의 경우에 큰 차이가 없어도 대략 케라티노사이트 10개에 대해서 약 1개 정도 멜라노사이트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엔도텔리아셀 역시 같은 방법으로 분리해서 저희가 그런 랩트 컬처를 통해서 튜브 형상을 확인한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더 미스적으로 옮겨가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브로블라스트를 결국 완전한 진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저희가 프라이머리 컬처하고 훈련하는지 이게 바로 피부의 모식도인데요. 프라이머리 컬처한 다음에 파이브로블라스트에 대한 표지된 바이렌틴 염색을 한 결과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스캐폴드 위에 접종했을 때 스캐폴드 위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여기 접착하고 그 다음에 분열하고 ECM을 형성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런 파이브로블라스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동종 입식을 통해서 카이네 세포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조직 적합 항원의 하나인 HLA-ABC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셀을 막 꺼냈을 때는 약 반 이상이 HLA-ABC를 발현하다가 인비트로에서 개리의 수가 점차적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HLA-ABC를 잃어버린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테그라의 세포를 이식한 다음에 하루 배양하거나 한 7일 배양하거나 한 14일 동안 배양한 이후에 누드마우스 등에 이식한 이후에 28일 후에 마우스를 죽이고 그리고 넣어준 세포가 얼마나 생존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았을 때 배양 시간에 비해서 세포의 생존율이 달라진다는 것, 즉 14일 배양한 동안 가장 많이 생존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셀 프리컨디셔닝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프리컨디셔닝 방법은요, 플렉스셀 4000이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이 경우에 배양 즉시 바닥이 고무로 되어 있어서 여기 진공을 걸어뒀을 때 일시적으로 배양 즉시 일부가 이렇게 당겨집니다. 당겨질 때 세포 역시 배양 즉시와 함께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한 10% 정도의 스트레인을 1Hz의 속도로 사이클릭한 주기적으로 주었을 때 어떤 결과성의 차이가 있는 걸 봤을 때 세포 분열이 현저하게 증가돼서 약 5배 정도 더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익스트라셀라 매트릭스의 하나인 파이브로넥틴 생성 능력이 약 282배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셀이 스트레인을 준 방향이 약 80도 정도의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띠고 누워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사이토스케이탈 프로테인 바이네이팅이라든가 베타 액틴 반응이 증가했고요. 세포 분열을 표시된 PCA 그리고 사이클리피언도 많이 발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세포를 주지 않은 경우와 준 경우 이식한 다음에 루드마우스의 균이 이식한 28일 후에 본 결과인데요. 텐션을 준 후에 셀이 더 많이 생존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브로뿐만 아니라 엔도셀리아스레스 역시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표피가 진기만 있는 피부가 아니라 멜라노사이트를 갖추고 있고 모낭까지 갖추고 있고 그리고 기능적인 피부로서 그런 땅샘이라든가 지방산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완전한 피부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멤버들이고요. 동물시험을 담당했던 김태환 박사님은 한기고 한은숙 선생님 있고 그리고 셀바이올로지들은 저와 김민호 선생님, 강현주 선생님, 이수연 선생님, 이동선 선생님 있고 그리고 바이오마티리얼을 담당했던 김천화 박사님과 최현주 선생님, 임세환 선생님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